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K리그 국내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FC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FC는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돋보였다. 아사니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것이며 이희균과 베카의 득점 기회가 기대되지만 주중 경기의 여파로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수비 라인에서는 허율과 안용규가 호흡을 맞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주는 빠른 공수 전환을 활용하는 팀이다. 대구전에서 대패를 당하며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드러났다. 서진수와 갈레고를 중심으로 한 속공이 위력적일 수 있으나 1차 빌드업을 담당하던 이탈로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비에서는 임창우의 부재로 인해 송주훈과 홍준호의 불안정한 조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광주가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중원이 약해진 제주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다만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광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전환을 통해 속공을 전개하는 스타일이다. 최근 상하이 선화전에서 패하며 수비 라인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주 공격수인 이호재의 부재로 안재준과 조르지의 호흡이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수비진을 뚫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동희의 부상으로 수비 역시 불안정하며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강원은 공격적인 압박과 제공권을 활용한 공략을 선호한다. 최근 울산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체력적 우위를 가진 강원은 황문기와 양민혁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계획이며 코바세비치와 이상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수비진은 투치와 김영빈의 조합이 다시 가동되며 포항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이 체력적 우위와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포항은 주전 자원들의 부재와 체력적 열세로 인해 공수 양면에서 약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강원이 무난하게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역습을 통해 빠르게 전개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날카로운 역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공격의 중심은 마사와 김준범, 최건주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수비에서는 김현우와 이정택 조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안톤의 복귀와 이순민과 밥신의 수비 가담으로 수비 안정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전북은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최근 세부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다. 전병관과 안드리고 이승우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며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돋보인다. 수비에서도 홍정호와 박진섭의 조합이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이다. 김태현과 안현범의 풀백 조합과 삼선의 보아탱과 한국영이 공격과 수비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북의 견고한 수비와 유기적인 공격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이 난타전 양상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제르소와 무고사를 중심으로 한 침투와 제공권을 활용하는 공격을 구사한다. 최근 김천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공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했다. 김도혁과 김보섭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비에서는 요니치와 김건희가 나름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지만 중원의 이명주와 신진호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울산현대는 루빅손과 아라비제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친다. 주민규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며 후반에는 조커로 야고를 투입해 추가적인 공격 옵션을 활용한다. 최근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으나 경기 주도권은 유지했다. 수비는 김영권과 김기희의 조합으로 나서지만 상대 속도의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울산은 리그 1위 팀으로서 인천보다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천은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하겠지만 세밀하지 못한 공격 전개가 오히려 울산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울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울산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FC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주로 속공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펼친다. 최근 경남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배후 공간을 잘 공략한 모습을 보여줬다. 공격에서는 바사니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치지만 최전방에서 루페타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수비는 홍성욱과 이상혁, 서명관의 조합이 안정적이나 다소 느린 발로 인해 김포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이어서 김포는 후방에서 체프먼의 롱패스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구사한다. 미나와 플라나의 침투를 중심으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안양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 실점으로 패배했지만 부천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역습 전개가 기대된다. 수비는 이용혁과 체프먼, 박경록의 조합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이며 부천의 제공권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배후 공간에서 김포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김포는 단순한 역습 전개로 부천의 수비를 공략하며 신승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남FC 대 수원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주로 이정민과 이정엽의 제공권과 루이즈의 개인 돌파에 의존한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부산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팀의 전반적인 세밀함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수비에서는 김주원이 퇴장으로 빠지며 강희빈과 윤영선의 조합이 어색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의 수비 조직력은 이번 경기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원 삼성은 파울리뉴와 마일랏, 뮬리치를 앞세운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천안과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비 라인은 백동규의 결장으로 한우강과 장석환이 조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배후 공간 관리가 다소 불안하지만 성남의 단순한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삼성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성남의 엉성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성남의 단순한 역습으로는 수원 삼성의 안정된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수원 삼성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업이라고 본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라마스의 전진 패스와 패싱과 음라파의 침투를 중심으로 빠른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전남과의 경기에서 역전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비에서는 이동수와 황준호, 김희승의 탄탄한 백스리 조합이 지난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공격에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경남은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박동진과 웨일스의 침투와 아라블리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역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하며 팀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 수비 라인은 김영원과 박재환의 엉성한 호흡과 라인 컨트롤 문제가 드러나며 상대의 역습에 쉽게 무너지고 있다. 부산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최근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경남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남의 단순한 전술로는 부산의 역습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